오늘 증권가에서는 오바마의 재선과 또 앞으로 재정 절벽 이슈, 유럽과 만기일 이슈, 코스피 흐름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 이후에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정 절벽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이 앞으로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켜서 당분간 탄력적인 상승이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수혜주인 US케어 쪽의 흐름이 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이라는 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과 만기일 또 우리의 금통위, 유럽, 남아있는 변수들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어제 미국 증시 2% 급락보다는 우리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1%대 하락, 오늘의 전략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나옵니다. 박승용 전문가, 코스닥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중소형 실적주를 봐야 할 이유다. 서정훈 전문가,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낙폭과대 대형주 분할 매수 전략. 한규수 전문가, 요동은 치나 대세 하락은 아니다. 정희만 전문가, 너무 빠른 재정 절벽 이슈. 미국의 소비 증가에 초점을. 강재현 전문가,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가능성. 박한샘 전문가, 시가 급락은 미국의 영향이다. 반등 시도하면 양봉을 예상한다. 금산 전문가, 지수보다는 종목이다. 4분기 실적주 과감한 저점 매수. 이재우 전문가, 비중 조절하면서 반발을 기다릴 것. 전반적으로는 긍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낙폭과대주에 대한 매수나 또 중소형 실적주에 대한 공략 등 저점 매수를 잡아보자는 전문가들의 시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강재현 전문가와 정희만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더 듣겠는데요. 강재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현입니다. 네, 강재현 전문가님께서는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네. 어디서 이렇게 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건지 또 어떻게 디커플링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미증시와의 디커플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어저께 미증시가 하락했던 것만큼 국내 증시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하건 롬니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간에 어차피 어느 정도 보고 있던 방향이 똑같았습니다. 시장에서의 예상치가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을 하고 민주당이 상원 장악하는 시나리오까지 거의 맞춰졌기 때문에 이때 재정 절벽 이슈를 연말까지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약 40% 정도로 시장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통화 정책이 지속이 된다는 부분이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동안에 국내 자금에 국내 7월 달부터 바닥을 형성시키고 국내 증시를 이끌어왔던 주체가 외국인이었었는데, 시장에서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이 확대되는 구간부터 실제로 외국인들이 소폭의 매도세를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확대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시장에서 통화 정책이 지속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신흥 국가들에 대해서 자금의 유입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었기 때문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국내 증시를 비롯한 신흥 국가에 대한 매력을 좀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약간 디커플링 요인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면서 대응을 해볼까요? 오늘장 1900선 가까이까지 밀려나 있는 상태죠. 현재 다시 1910선 복귀를 했습니다. 네. 매수를 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아침 새벽에 나가는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보는 시장에서는 지수로 이해할 때 1.47% 정도의 하락폭을 나타내야 된다면 그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는 시장은 그 정도, 즉 1909포인트 정도면은 오늘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 열심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업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공통적으로 사고 있는 업종은 IT 섹터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에 이어지는 섹터는 바로 자동차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차 섹터는 낙폭과대 대형주라는 관점에서도 같이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외적으로 전기전자 같은 이런 IT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경기 회복 이런 모멘텀까지 다 받고 있고, 실적 자체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4분기에도 세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역시나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업종들 수익률은 얼마 정도로 생각할까요? 앞으로 지수가 뭐 아주 크게 오를 만한 뭐 어떤 이유도 좀 예상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 우선은 이제 IT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끌고 가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방송에서 언급하고 리딩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기 때문에 우선은 대부분 5에서 8% 정도 좀 짧은 수익을 챙기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익을 챙긴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IT 같은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담보로 해서 대중량 최대한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은 뭐 LG 계열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흐름이지만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4,000대 진입을 들어온다면은 이런 가격에서는 매수해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한 10에서 20% 정도는 목표를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삼성 계열에서도 삼성 계열에서 낙폭이 컸었던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 역시도 네. 좀 더 수익을 담보로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또 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눌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강재현 전문가는 미국 대선 결과로 양적 완화 정책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자금 흐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고요. 또 자동차주 외국인 쪽에서 11거래일 동안 하루 빼고 계속 사고 있죠. 오늘도 삽니다.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점 매수 전략을 펴자고 합니다. 다음은 정의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만입니다. 네, 재정 절벽 이슈가 너무 빨리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시장에서 과잉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급락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예, 결국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빠졌던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배당세라든지 자본이득세 등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락 출발했는데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렇게 하락 출발하면서 재정절벽 이슈까지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향후 재정절벽 이슈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경기가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그렇다면 미국 의회에서도 섣부른 합의라든지 아니면 외면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시장 충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갑자기 재정절벽 이슈가 좀 도출이 됐다는 부분은 현재 미국의 의회가 11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의회가 열립니다. 결국 그 의회 기간 동안에 합의 부분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너무 빨리 도출이 됐다는 부분이 결국 철저한 어떤 논의와 합의 과정이 좀 도출되는 과정 결국 그 합의 그러니까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가 합의가 안 되더라도 결국 시장에서 불거지는 시기는 12월 달로 좀 판단을 쓰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은 너무 앞서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증시는 롬니를 좀 선호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시장의 재정절벽 이슈는 좀 빨리 도출이 됐다. 결국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스터 마켓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마켓은 롬니를 좀 더 지지했다는 면을 읽어보셨군요. 12월까지는 재정절벽 이슈가 계속 시장을 괴롭힐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중간에 소강 국면이 좀 나타날 수 있더라도 당분간 그때까지는 지수가 아주 크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미국 소비 증가를 보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겁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는 좀 너무 과민 반응이었다라고 보여요. 적어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결과 부분이 도출이 되는 12월 달에 시장 영향이 클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달에는 굳이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를 좀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고 미국 소비 증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실업률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연말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11월 달에 연말 최대의 어떤 소비 증가도 예상을 해본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적어도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미국의 연말 소비 증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IT 섹터라든지 수출주 중심의 접근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환율 쪽에는 또 문제가 없습니까? 환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요, 수출주에 대해서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환율이 하락하면 시장이 어떤 수출주 중심은 부정적이지만 이걸 달리 얘기한다라면 환율의 강세는 결국 외국인 자금 투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가에 부정적이지만 않다라는 부분이다. 그리고 현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를 잘 보신다라면 환율의 영향은 미미하다. 결국 글로벌 경기 수요에 대한 증가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11월 달에 미국 소비의 증가 부분은 결국 우리나라 수출주에 일정 부분 좋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수출주 중심의 저점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 다만 기간은 좀 짧게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요. 지난주부터 네. IT주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정의만 전문가는 IT주 중에서 오늘 장에 어떤 종목 제일 매력 있게 보세요? 지금 이제 IT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 유통 쪽에 좀 눈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낙폭이 많이 컸고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던 호텔신라 쪽에 눈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전일에도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좀 눌림목이 주고 있습니다. 전일 강하게 21선을 돌파한 후에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적어도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 4분기 실적 개선세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에서 5만 원 전후에서 매수해서 좀 들어가신다라면 적어도 10% 이상까지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결국 소비에 관련된 결국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도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까지 이 미국의 소비 시즌에 초점을 맞추면서 IT와 유통 같은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호텔신라 오늘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합니다.